난장판 난리가 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워싱턴 DC 경제클럽 행사에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참석을 해가지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폭발적인 영향을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었더라면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면서 한때 104포인트 근방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증시 휘청이곤 했었는데요. 그 후에 제롬 파웰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처박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뒤에 가서 차트를 보게 될 텐데 롱과 숏 동시에 뚝배기를 깨버리는 세력들의 무시무시함을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해당 행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이 된다. 내년이 되어야 2%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2%까지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하락 과정은 시작됐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상품 부분에서 시작이 됐으며 디스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지금 초기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약간 좀 무시 못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노동시장에 관련된 강력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강력한 고용 보고서나 혹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높은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올 경우 즉 만약에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까지 낮추는 목표를 실현할 툴, 금리 인상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다. 애틀랜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고용지표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연준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인가? 일단 그때까지 혹은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될 때까지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도 예상을 하기를 미국 고용 호조에 올해는 얕은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아마도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올해 1분기와 2분기 미국의 GD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기는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제롬 파웰의 입을 딱 열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환호하고 있는 시장. 다음으로 해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제네시스 트레이딩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한 제네시스 트레이딩.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네시스의 거래 및 대출 부분을 매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신탁들도 매각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신탁 같은 경우 25%를 반값에 매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디지털 라지캡 펀드 주식도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GBTC는 매각을 예상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지금 팔리고 있는 현재 신탁들, 해당 코인들 같은 경우는 가격 움직임에 전혀 이상이 감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은퇴 자금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SEC가 기어 나와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개인 퇴직연금을 통한 암호화폐 투자를 주의해야 된다. 왜냐? 많은 코인들이 증권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삥 뜯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적법한 규제를 만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돈 뜯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나 보죠? 벌금 뜯는 거. 자, 그 다음으로 2023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스폰서 중에 하나로 최근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진출한 미국의 대형 정유회사인 쉘이 참여를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 및 비트코인 가즈아. 자,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포르쉐 딜러나 마세라티 딜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결제로 받으면서 차량들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맥스의 창업자인 알설 헤이즈는 조만간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 후에 잡코인들의 공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것이며 지금 시작된 것 같죠. 잡코인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잡코인들에 대한 랠리가 마무리가 된 후에 다시금 비트와 이더로 자금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강세장 내내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본인은 당분간 이런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추가적으로 남겼는데요.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가 제로에 도달하면 모든 것을 팔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대형 폭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닝컨설트가 최근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앞으로 6개월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1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에 회복세가 찐반등이 아닌 가짜 펌핑 또는 불트랩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러면 비트코인 안 떨어지죠. 다들 올라간다라고 해야 떨어질 텐데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강세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이어서 벤자민 코인 분석가 역시 만약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공유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저점 때 못 사모은 사람들은 이러한 분석을 들으면 귀가 솔깃솔깃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 다시 죽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는 생각 해보곤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그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지 않았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 현재 수준에서 47% 이상 하락하는 것, 8월달까지 해가지고 12,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짐 크레이머 다시 한번 아가리를 터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불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자, 계속해서 잘 차려진 잔치상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 그가 아가리를 좀 무념하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다가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비트코인 154%까지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비슷한 비율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57,900달러까지도 비트코인 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리 나겠죠? 자,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저항을 먼저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24,000달러대에서 계속해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비트코인. 대규모 공급 장벽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가격 구간이 22,987달러에서 23,662달러.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7일 기준으로다가 185만 개의 주소가 113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 그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주소들이 매도하지 않게 하려면 비트코인이 빠르게 이 지역을 지지층으로 되찾아야 된다. 즉 올라간 다음에 지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정말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1,0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 같은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보유 자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 갑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좀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는 않을까라는 식으로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고래들이 받쳐주는 비트코인.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기준 50일 2평에 맞닿아 있는 달러. 일본 52평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강력한 저항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얻어맞고 떨어진다. 달러가 떨어진다 하면은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 계속해서 살벌하게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뚫고 올라와서 안착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쐈다가 훅 떨궜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 이 과정 속에서 바이빗의 롱쟁이들 4천만 달러치 청산. 자, 그리고 이어서 숏을 치고 있던 자들 1억 8천만 달러치가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위로 아래로 다 털어먹는 세력들. 잔인합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놈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동시에 저번 주에 있었던 CME 갭을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의 임무는 비트코인의 CME 갭을 메꾸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22,540달러 위에서 안착을 하고 놀고 있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 근데 만약에 그 아래로 내려온다. 21,1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근데 23,000달러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자, 그리고 크립토 라디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긴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지지 구간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지키고 튀어 올랐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기타 소식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더 뜨겁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AI 관련된 코인 싱귤라리티 AGX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에이다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에이다도 한번 갈 수 있습니까? AI 따라서 에이다도 간다. 에이다와 AI 코인들의 만남. 자, 다음으로 칠리즈의 창업자가 이야기합니다. 칠리즈가 조만간에 새롭게 태어날 것. 바로 그러한 변화는 내일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저스틴 선 스타일로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밝히지 않았지만은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 체인을 장착한 칠리즈 2.0이 조만간에 출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과연 칠리즈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찌컹찌컹 도지코인도 아직까지 달리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하락형 쐐기를 뚫고 나온 후에 지지 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상승할 수 있을지 말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뭐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오르면 좋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최근에 많은 물량의 언락으로 우려가 되었었던 샌드박스 같은 경우 사우디 디지털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정적으로다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샌드박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국내 소식.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한국 검찰이 이 도망자 권도영 씨를 잡으러 세르비아로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고 인터폴과의 수사 공조가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 수사기관 관계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 및 경찰은 마침내 대형 국제 범죄자로 성장한 권도영 씨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체포가 된다라면은 이 관련된 코인들, 루나라든지 루나 클래식들 움직임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내 검찰 같은 경우는 권도영 씨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 그리고 비트코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른 잡아가지고 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에도 뽀찌 좀 떼어주면서 같이 잡자라고 꼬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꼭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팔굽혀펴기나 스트레칭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